이제 18번부터 다시 또 해나갈 텐데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이 문제집을 보면 60번까지가 지금 지수 로그와 관련된 거예요. 61번부터 상하함수 넘어갈 거고 총 180문제가 있는데 아마 60문제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 로그가 60문제, 그다음 상하함수가 60문제, 수열이 뭐 60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 상하함수라든가 수열은 또 이구영 교수님이 또 수업하는 부분에서 듣고 선생님 문제를 좀 보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할게요. 이 프린트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나가면서 문제에 따른 어떤 개념이 필요하면 개념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보면 18번 문제 들어와 보면 이제 또 재밌는 문제입니다. fx를 보니까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빼기 6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복잡하면 뭐 하라? 치환. 복잡하면 치환하세요라고 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치환을 얘기했는데 지구 역사상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치환이라는 게 수학에서 복잡하면 치환하다. 뭘 치환할까요?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치환하면 뭐가 생기냐면 범위가 생겨요. 이거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야 돼요. 왜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갑자기 이러는데 이런 게 있어요. a 더하기 b를 나누기 2를 하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평균이라고 하죠?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영어하고 수학 성적 평균 어떻게 되냐? 아니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야. 산술평균. 근데 얘는 뭐냐면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 있고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하라는 말 때문에 이제 AB가 양수라는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해요. 변이거든. 변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거 증명하는 거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요게 이제 민사고 예전에 중간고사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하시오. 어떻게 나온다? 그냥 증명이 아니고 기하적 방법과 대수적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에 서강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 이게 나오더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문제 중에서 수학 공식 중에서 기하적 방법과 대수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하나 택해서 증명하시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거 딱 보면서 야 인사고 학생 뽑으려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냥 추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수학 문제 중에 하나 정도는 대수적 기하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기억을 보면 얘를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루트 AB도 제곱을 해요. 그래서 뺐을 때 이거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 대수적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B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A제곱. 자, 이 마이너스 4AB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될 거예요. 그리고 B제곱.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실수의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넘어가면 루트 A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성립을 하면
AB가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하기 전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한 게 대수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 대수적으로 증명한 거. 그럼 이제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리언은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게 기하평균이잖아요. 루트 AB가 왜 기하평균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기하평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 나와서 당하는 거죠. 자, 이 공식이 어디에서 나냐면 이런 반원을 하나 그려요. 반원을. 여기 중심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P점 하나 잡으면 여기 A점과 B점이 지름의 양끝점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직각이 되죠. 이렇게. 이거 왜 직각이 되냐면 얘가 중심각이 180도니까 즉 A에서 중심을 쳐다보는가 B에서 중심을 쳐다보는가 그래서 중심각인가 중심을 쳐다볼 때 각이 180도 그 다음에 여기서 원주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쳐다보는가 얘도 원주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쳐다보는가 그랬을 때 그 각이 이 중심각의 절반 90도가 되죠. 이걸 원주각이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요. 높이를 내리고 요걸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H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배운 적이 있을까?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렸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직각삼각형 몇 개가 등장하냐면 3개가 등장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전체 하나. 그래서 3개가 등장하는데 이랬을 때 이 3개가 다 닮음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걸 점으로 처리하면 나머지 각이 x가 되면서 점하고 x 됐을 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도 90도가 되니까 이게 점이 될 거고 또 얘가 점이면 얘가 x가 돼요. 왜? 여기가 90도니까 점하고 x 됐을 때 90도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3개가 다 그죠? 각이 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닮음입니다. 자, 이랬을 때 닮음에서 이런 거 있죠. 이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변. 이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변. 가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h의 제곱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양옆으로 가죠. a 곱하기 b. 즉 h의 제곱은 a 곱하기 b. 이게 성립을 해요. 닮음에서 나오는 성질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h를 변이니까 양수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안 하고 그냥 루트 ab라고 하겠죠. 이거를 기하평균으로 한다. 그렇죠? 기하평균 이론. 자, 이랬을 때 루트 AB 중에 이 h가 가장 클 때가 언젠가를 보면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P점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중심 여기가 중심이었죠. 중심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h가 가장 커요. 이걸 h대라고 할게요. 한양대 아닙니다. h대. 자, 이게 가장 크죠. 그러면 h대라는 게 가장 큰 값인데 얘가 뭐냐면 반지름이에요. 지금 반지름. 그럼 지름이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에 나누기 2한 게 반지름이겠죠. 이게 루트 ab라고 하는 h보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 증명하면 바로 이게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가지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사슬기하 평균은 절대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하고 여러분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코시하고 슈바르츠. 그 사이에 러시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빼버린다. 이 세 사람이 연구한 건데 사이에 있는 사람이 좀 빼버렸어. 왜? 안 좋아해.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에 빼버리고 미국 이쪽 자유진영에서 그 사람 빼버리고 코시 슈바르츠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부등식이 있죠. 자, 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거 다 적었죠. 만약 못 적었으면 여기 남아 있는 거 갖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거 증명이 이제 이건 됐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얘가 루트 뭐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왜? 방금 했잖아요. a 더하기 b가 2로 나눴을 때 루트 ab가 성립을 하는데 a 더하기 b는 이렇게 2를 이쪽 곱하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 보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 나누기 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루트에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x 하니까 0승이 돼서 이게 1이니까 이게 2죠. 그래서 이 값을 t로 취합하게 되면 얘는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편에서.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남겨놓고 나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해야 되는데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이게 뭐하고 같냐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하면 전개하면 2x승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 2만 안으로 넣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x승이 나와. 이것도 2의 마이너스 2승을 먼저 계산하면 4. 그죠? 2를 안에 넣으면 4의 마이너스 x승 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더 나왔냐면 2ab가 더 나왔죠. 근데 ab가 2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2의 0승이 돼서 2가 더 나온 거야 결국.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러면 얘를 t로 취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증명할 필요 없어. 이제 외우는 거야. 이거를 t로 취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금 요거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언제 유도하고 있어요. 시간은.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식이 뭐에 관한 식이 되냐면 t 문자로 다 바뀔 거니까 ft라고 하고 저기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얘가 뭐가 된다? t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보기 좋게 좀 쓰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이제 2차 함수인데 아래로 올라가는데 꼭지점에 여기서는 이제 문자가 t니까 t 좌표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죠.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a가 앞에 있는 개수죠. b 부호까지 포함해야 되죠. 했더니 이게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3.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거야. 이걸 만약 여기가 t축이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의 이 자리가 3이라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2부터 그리라 했으니까 2는 여기에서부터 그렸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럼 2부터 그리면 여기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다 그리는 거야. 이랬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은 역시 꼭지점이죠. 그럼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올 거야.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t에다가 3을 넣어주는 거죠. 3을 넣어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9 빼기 18 빼기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있잖아요. 아까 산술기하 평균도 오늘 배워가지고 증명하는 거 배웠잖아. 아 그런 게 있구나. 아유 좋은 거 배웠네. 그리고 넘어가면 자기가 안 돼요. 평생 안 되고 오늘 밤에 10번씩 써보는 거야. 계속 그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하는데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거. 대수적 증명. 이 대수라는 게 영어로 엘지브로잖아요. 이게 알카르짐이라는 사람 이름을 딴 영어예요. 엘지브로. 대수라는 게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할 대자. 큰 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수적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자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고 막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대수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뭐 수화식, 방정식 이런 거 다 대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으로 증명하라. 기하학적으로 뭐 증명하라. 이 기하라는 게 영어로 지오메트리죠. 지오가 땅이라는 뜻이고 메트리가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측량할 때 이게 발달한 거. 이집트에서 나일강 번나만 거. 그래서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대수적 증명과 기하적 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밤에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게 뭐야? t가 된다. 그죠? t가 되고 t로 하면 그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이거 보니스 꼭 알아주길 바래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16의 x승 빼기 4의 x승 더하기 1에 3이 1이 아니고 다시 할게요. 16의 x승 빼기 4의 x 더하기 3 더하기 100 이꼴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여기에 두 근 있잖아요. 여기다가 x 값이라고 적어요. 실수하기 싫으면 이걸 x 값 이렇게 적어놔요. 치환하다 보면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t 값 구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x 값 적고. 자, 그럼 여기가 식이 좀 복잡해 보여. 왜 복잡해 보이냐니까 저 4x승이 뭔가 복잡해 보여. 그러면 4x는 복잡한 거를 t로 치환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나오죠. 치환하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렇게 범위를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16의 x승은 뭐가 될까? 이건 4의 제곱의 x승하고 같죠. 이렇게 x를 나란히 쓰는 게 좋아요. 위에다 올렸으면 혼자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랑 자리를 바꾸면 4의 x승의 제곱하고 같겠죠. 그러면 4x는 t라고 했으니까 t 제곱이 되는구나. 자, 4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16의 x승은 t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6의 x승은 t의 제곱이 되고 빼기. 자, 4의 x승 더하기 3이라는 것은 4의 x승 곱하기 4의 3승하고 같고 4의 3승은 4, 4, 16에다 4 64죠? 64 곱하기 4의 x랑 같으니까 64t가 되겠네. 이게 64t. 그죠? 64t. 그래서 여기다가 64t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100 꼴 0. 됐나요? 자, 그러면 쪽으로 이제 쪽에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인수분해 돼야 쪽이 잘 64t? 잘 안 되죠. 그죠? 안 돼. 근데 질문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야 되거든. 그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하면 등장을 할까를 봤더니 이게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을 하면 이게 등장을 해요. 맞죠? 그러면 2의 알파승이 뭐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4의 x승을 치환해가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 보면 지금 그러면 2의 베타승 이거를 좀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서 보면 이게 4의 x값이 아까 알파를 했으니까 4의 알파를 내가 t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의 베타를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근은 t1, t2라고 했을 때 그 t1의 원래 값은 4의 x승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에다 알파를 넣으면 4의 알파승이 t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t1하고 t2를 어떻게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등장하냐면 t1하고 t2를 곱하는 거야. 곱하게 되면 4의 알파승 곱하기 4의 베타승이 돼서 4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의 곱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되지? 두 분의 곱은 a분의 c였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러니까 a분의 c니까 이거분의 이거 해서 1분의 100 해서 이게 100이 나온다. 그죠? 지금 4의 4의 알파승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가 100이 나옵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가 등장하려면 이걸 2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럼 이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자리 바꾸면 2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일까? 10이겠죠.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자, 19번의 답이 그래서 1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4의 x승 눈에 보이는 대로 t로 치환해 버려가지고 마지막에 이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2알파성으로 치환하면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2알파성으로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게 x의 4제곱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 만약에 그거를 2의 x승으로 한 걸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복수반도 생각하고 자 다르게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만약에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4의 x승은 t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16의 x승은 t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t의 4제곱 빼기 4의 64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00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갖다가 T1, T2라고 두 근이 아니죠. 이게 근 많죠. 4차는 근이 4개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제곱된 것만 있기 때문에 짝수항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시 또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T를 T의 제곱을 뭐라고 할까? S라고 할까요? 이거 S라고 하면 T의 4제곱은 S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S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의 S의 제곱 마이너스 64S 플러스 100은 0.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의 두근을 T1, T2라고 했을 때 아까 2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등장하려면 이 값이 등장하려면 똑같이 두근의 합 S1하고 S2를 곱한 게 그죠? 100이 나올 텐데 A분의 C에서 100이 나올 텐데 이 S1하고 S2라는 게 이제 이거를 의미하니까 일이 복잡해져. 그죠? 더 헷갈리는 것 같다. 이걸 하니까. 그래서 S1하고 S2 곱한 게 100이 나오는데 두 분의 예를 들면 저게 지금 T 제곱을 S라 했잖아요. 그죠? T 4제곱.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2의 알파성 하고 2의 베타성을 곱한 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곱이 100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곱한 거를 했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곱한 게 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의 제곱이 되니까 10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치환했을 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앞에 거를 방금 풀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치환하는 게 더 복잡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복잡하고 왜냐하면 4차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2차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잠깐 풀 시간을 또 줄게요. 한 번만 해봅시다. 20번 문제. 복잡하면 뭐 하나? 치환하다. 자.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숫자 20이죠. 20. 선생님 호가 20이에요. 한이공 이러는데
20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엄청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고, 얘를 갖다가 y라고 두고 이 전체를 y라고 두면 얘도 2차 함수고 얘는 y = 0이니까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y = 0이라는 게 x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x축 위에 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항상. 그쵸? 그러려면 두 개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꼴도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왔어. 이 한 점에서. 그럼 이거는 판별t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한 번 했으면 판별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건가.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뭐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이걸 제곱하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 a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겠죠. 1이겠죠. a, c가 이거죠. c 3의 a 더하기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부터 먼저 계산하면 4가 되니까 얘는 양변을 날리면 돼요. 그럼 좀 더 편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3의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3의 a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이제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럼 3의 a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해도 돼. 복잡하면.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t로 묶어내면 t에 t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t는 뭐하고 뭐 사이다? 10하고 0 사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 놓고 이 t를 다시 3의 a 더하기 3의 a 승 더하기 1로 돌려놓으면 얘가 0하고 10 사이라고 했으니까 0하고 10 사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3의 a 승은 1을 이쪽 넘기면 9가 되고 이쪽으로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3의 a승이라는 게 0보다 크니까 얘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0보다 크고 3의 a승이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 9라는 게 3의 제곱이니까 a라는 거는 2보다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게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였냐면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를 보면 a라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음수여도 상관없지. 3에 마이너스 뭐 2승해도 9분의 1이 0보다 크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이 문제를 풀었을 때 a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건데, 이럴 때 a의 가장 큰 값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2죠. 2. 정답.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잘 적어놓기 바래요. 절대부등식 문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잘 보면 지수로그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절대부등식이라든가 인수분해라든가 2차 함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공통수학 그 부분만 특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 부분만 전문을 하는 또 여선생님이 있어요. 이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뭐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게끔. 알겠죠? 그러면 요 시간대에 금요일 하루 잡아서 예를 들면 나랑은 이게
진도 나가던 걸 나가고 약한 부분을 옆 강의실에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것만 좀 보완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이 전원이 만약에 선생님 다 못해요. 저 2차 부동식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원이 그렇게 되면 그 2차 부동식 특강하러 그 선생님, 저 선생님도 내가 그날 하루 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까 끙끙 앓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냥 편하게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이쪽에 대한 게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21번 문제 또 갈게요. 왜 자꾸 이렇게 샵을 쓰는지 알아요? 샵이 음악에서 이렇게 반응 높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점수를 우리가 반점만 올리자. 문제 하나 풀 때마다 1점이 아니라 반점. 0.5점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로그 3에 x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로그 3에 y 더하기 x분의 4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로그가 등장하면 밑을 보냈죠. 밑이 같아요. 그럼 로그를 굳이 두 개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로그 하나만 써요. 쓰고 더하기니까 뭐로 간다? 진수의 곱으로 간다. 이렇게. 자, 진수의 곱으로 가면 얘는 세팅이 된 상태야. 로그 3이라는 세팅이 된가? 그럼 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이게 밑이 3이면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거에 지금 뭘 구하랬냐면 최소값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로그 그래프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로그가 로켓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발사한다고 탁 이렇게 발사하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증가함수가.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결국 이 부분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뭔가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최소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이거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돼. 그럼 이것만 따로 빼와서 생각해 본다. x 더하기 y분의 1에 y 더하기 x분의 4에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이거의 가장 작은 값. 그런데 조건이 x, y가 다 양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의심을 해야 돼.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 양수를 들먹였구나. 이걸 기억을 하면 일단 이거를 뭔지 몰라도 이걸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전개해 보면 x, y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지? x 약분되고 4가 되고 또 이렇게 곱하면 y 약분되고 1이 되고 또 이렇게 곱하면 x, y 분의 4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써보면 xy 더하기 xy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4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가장 작은 값은 5가 일단 확보가 됐어. 그리고 요거가 더해져야지 가장 작은 값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된다. 이걸 A로 인식하고 이걸 B로 인식을 해봐요.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게 이건데 여기 나누기가 있겠죠? 그리고 루트 AB가 XY에 XY분의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4니까 루트 4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근데 이 2가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지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XY 더하기 XY분의 4는 2는 4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가장 작은 값이 4라는 거야. 그럼 여기 4가 더 더해지면 이게 4고 이게 5니까 가장 작은 값은 이게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9를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한자 이렇게 소자 쓰고 최소 한글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도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은 걸 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 그럼 이제 작은 걸 구하는 거야. 노브 3에 얘가 뭐냐면 4였던가, 9였던가. 그래서 여기다 9를 넣어주는 거지. 소자가 9야. 그러면 로그 3의 제곱이 돼서 이 2가 내려오니까 2 로그 3의 3이 되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이거 1로 없어지니까 2 곱하기 1에서 답이 2가 정답이 됩니다. 가장 작은 최소값은 결국 뭐다?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이해되나요? 지금? 자,
22번 넘어갈게요. 자, 이해됐죠? 이거 할 때 되게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딱 듣고 풀면 내가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거 딱 듣고 나서 이게 뭔 말이야 하는 사람은 한 3번, 4번 풀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22번. 점점 이제 이 펜이 익숙해지네. 그죠?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 큰데 양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 상태에서 노부 A의 P, A분의 B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밑을 10을 써놓고 시작을 해요. 안 헷갈리려면. 자, 이 상태에서 가라는 거는 A, B의 값이 지금 10의 제곱이라고 주어진 거고 나라는 값은 나라는 조건 노부 A 이것도 밑을 10을 써놓고 시작해요. 노부 10의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쪼고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먼저 손을 대봐. 얘가 뭔지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 나누기니까 이거 뺄셈 기호네. 빼면 돼. 어디서 빼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면 되지. 나눌 때 케이크 나눌 때 위에서 아래로 칼을 이렇게 나누지, 그지? 케이크를 밑에서부터 나누는 사람 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뭐에 복잡해 보이는가 봤더니 요놈 애 때문에 복잡해. 그럼 나는 복잡하면 무조건 뭐한다? 10의 A를 라지 A로 치환하고 또 10의 B를 라지 B로 치환하겠다. 잘 모르고 복잡하면 무조건 치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치환을 해버리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식이 라지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딱 나오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럼 얘 뭔지 몰라도 노구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노구 10을 붙이면 노구 10에 A, B는 노구 10에 제곱이 되고 이 2가 앞으로 내려오죠. 그럼 2 노구 10에 10이니까 2인 거야 결국은.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노구 10에 A 더하기 노구 10에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노구 10의 A를 라지 A라고 하는 데 있고 노구 10의 B를 라지 B라고 하는데 이게 2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가 주어진 상태인 거야. 이거 두 개가.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야? B-A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질문이. 이제 질문이 심플해졌죠. 이렇게 치환하고 나니까 주어진 식이 심플해졌어. A, B 더한 게 2고 A, B 곱하기 마이너스 3일 때 B 빼기 A를 구하라. 자,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갖고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합하고 곱이 나오면 합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근계라는 데서 나왔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이라는 게 2니까 2x 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쓰면 이거의 두근이 지금 라지 A, 라지 B인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뭐 x 1,
x 3 적어놓고 마이너스야. 두 개 곱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다르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와 가운데가. 그러면 큰 거의 부호가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사살 해봐. 외항은 마이너스 3x 1x니까 마이너스 2x 나오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연습하면 돼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값이 3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큰 값이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가 되고 나지 b가 되고 이게 나지 a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b 마이너스 a를 구하라 했으니까 큰 값인 3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저거 이제 보자마자 저렇게 이게 22번의 답이 그래서 1번의 답이 정답인데 이렇게 A, B 곱한 게 주어지고 A 더하기 B 값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값을 구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2차 방정식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써보는 거 어떤 수를 두 개 더하면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까 이렇게.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하고 1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더해가지고 2가 되려면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2가 되겠네. 그럼 3하고 마이너스 1인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거에서 이렇게 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폼나게 안 풀어도 된다는가. 우리가 지금 뭐 수학 학문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잘 풀어가지고 점수만 스코어만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수학에서 센스 있잖아요. 촉이라고 하죠. 촉. 그게 잘 발달된 애들이 수학을 잘하더라고. 지나가서 보면. 그래서 IQ 좋은 애들이 부럽긴 해요. 선생님 IQ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는데 아까 20이라는 숫자를 왜 좋아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눈을 떴는데도 내가 할 생각 안 되니까 계속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이 메인 화면이 영어 단어를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려면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이게 화면이 바뀌어. 그래서 20개를 외우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핸드폰을 본다고 시간 확인한다고. 그리고 이제 기사 검색하려면 이게 영어 단어 20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외울 동안 내가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20개씩 영어 단어를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를 어떤 강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잠이 막 미친 듯이 잠이 와. 예를 들면 지금 수업 듣는데 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 일어나서 들으면 되지 왜? 일어났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좀 못 일어나겠어.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더니 몸이 무거워요. 그러면 선생님도 영어 단어 외우다 보면 내가 활성화되면 더 이상 잠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샤워장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샤워해야죠. 그냥 뜨거운 물 틀어놓고 이제 머리 이렇게 물 묻히다 보면 잠이 확 깨, 완전히 깨지 이제. 그러면 오늘도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상이 보면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 자고 싶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5시간씩 자지는 거야. 이제 좀 편할 때는 7시간 이렇게 자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잠은 가장 좋은 건 7시간인데 어떻게 7시간 잘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뇌를 활성화시키는. 근데 선생님 나이는 이제 신체적으로 좀 많이 자야 되는 나이고 여러분 나이는 한 5시간 정도 자도 점심 먹고 잠깐 존다든가 이렇게 되면 회복이 다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잠을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 자면 충분히 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졸린다. 수업 시간에 졸리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뭔가
비몽 사몽간에 있다 이러면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기 뇌가 빨리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는 겨울에 시동을 키면 히터가 바로 안 나오죠. 좀 있다가 엔진이 가열돼야 히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를 미리 집에서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한 5분 정도 걸어놓으면 이제 뜨거운 바람 나올 때 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개발되듯이 내 뇌를 어떻게 하면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루틴이 아까 영어 단어 20개 외우고 그 다음에 샤워실에 바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을 깨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 X에 노구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을 써요. 이렇게 10을 쓰고 안 쓰고가 이 문제의 결판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100분의 X의 세제곱. 자, 이거 해를 구하라. 이거 됐나요? 자, 이거 어떻게 풉니까? 보통은 이제 A에 노구 B에 C라고 했을 때 이거의 공식이 A하고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C의 노구 B의 A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게 있었죠. 노구 A의 B인데 이게 A에 A 이렇게 밑밑이 같으면 얘가 답이 바로 B가 된다.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나온 거야. 이렇게 밑이 같으면 밑밑 같으면 B가 답이 된다. 여기 이 공식을 쓴 건데 얘를 딱 봤더니 X하고 X를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양변의 노구를 취하는 거야. 양변 노구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노구를 취하면 노구 밑이 10의 노구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X에 노구 10의 X가 되고 노구의 10에 100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노구 10의 X랑 똑같은 놈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노구 10의 X에 이게 제곱이 되고 얘는 나누기니까 이게 빼기로 가지. 그래서 노구 10의 X의 세제곱 빼기 노구 10의 100은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빼기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모든 게 10을 쓰고 나서 이해가 좀 된다. 그죠? 요 식에서 밑을 10을 딱 쓰고 나서 요 상황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된 거야. 10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노구 10의 x가 자꾸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 이 문제가 또 굉장히 편해지죠. 자, t로 치환하면 제가 t의 제곱이 되고 요 3이 앞으로 내려와서 3t가 되고 그 다음 얘는 2가 앞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쪽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얘 가로가로 인수분해 되겠죠. 가로가로 해놓고 t 1, 2 쓰고 이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t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3t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그죠? 그럼 t의 값이 1하고 2가 나와요. 그럼 못 찾는 건데 지금 문제가. 23번이 보니까 해를 구하라. 자, 이거 해를 구하는 건데 이거의 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해라는 게 x 값이죠. 그래서 해라는 말에다 x 값 적어요. 이런 문제가 자기가 자꾸 헷갈리는 사람은 해가지고 x 값 적는다. 근데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거는 t 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답을 1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t 값을 구한 거지. x 값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x 값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공식 좀 치우고. 자, t라는 거를 뭘 t라고 했냐면 노구 10에 x를 t라고 했는데 t 값 하나가 지금 1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x 값 구하면 되지. x는 얼마여야지 1이 될까? 자리 바꾸면 10의 1성, 즉 10이죠. 10이면 1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t 값을 구했는데 그게 t라는 게 노구 10의 x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t 값이 2가 나왔죠. 그죠? 2가 나왔어. 그러면 x 값은 얼마면 돼요? 자리 바꾸고 노구 사라지게끔 노구를 탁 지우면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100. 23번의 답은
10하고 100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 또 쉬었다가 할게요. 24번부터 잠깐 쉽시다. 이거 끊어볼게요.